교수님과 관련된 그런 동영상이나 글이 있으면 네네. 항상 교수님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네네. 테니스 로봇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검색을 하나? 진짜 미국에 사시는 분 맞나?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데니송이 아닙니다. 진짜 데니송을 미국에서 연구하고 있고 저는 데니송님이 만든 로봇입니다. 근데 아니고 진짜로 학교에서 일할 적에도 모니터 중에 하나는 그 이메일하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떠놓고 일하다가 진짜로 계속 집중하다 보면 막 힘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보면은 있으면은 뭐 댓글 나고 특히 이제 학생들이 올려놓은 거는 제가 그냥 뭐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좀 의미 있는 용기를 돋궈주는 말을 꼭 쓰려고 노력해요. 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초대받아서 네. 청와대 갔었어요. 네. 네, 그래서 해갖고 이제 줄 서서 이제 인사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희 버지니아 공대 데니스입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이름을 널리 떠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좋아요. 갑자기 SNL을 보는 느낌이. 로봇을 맞으시네. 아이언맨. 그랬는데 저렇게 요리하는 모습도 있는데 네. 어떻게 네 가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미국이어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데니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지 아니면 산만한 건지. 좋아하는 거. 뭐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좋아하는 거 중에 자기가 잘하는 거. 그걸 꿈으로 만들어서 그걸 쫓는 게 중요한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1년이 있다. 심지어 뭐 한 달 있다. 일주일 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것이 꿈이다 고 쫓아가면 안 될 수도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하나가 있는 거는 좀 사실 어렸을 때, 특히 어렸을 적에는 꿈이 하나 있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기도 해요. 그걸 쫓아가다가 사정상, 금전상, 시간상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항상 어떻게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쫓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멘토가 있었던데 네네. 학교 때. 네. 네. 여기 나온 선생님이시죠? 네, 네. 저희 임갑선 선생님. 네. 저희 초등학교 반포중학교 다녔을 때 반포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다녔어요. 끝나고 과학실로 가고 실험을 하는데 실험할 때 뭐 실험 기자재를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 그리고 과학적인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네. 리포트를 쓸 때 뭐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결론 토론하는 거 그런 걸 항상 가르쳐 주시고 네. 그런 식으로 저한테 굉장히 감사한 스승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네. 몇 기 나오신 거예요? 몇 회 졸업이에요? 초등학교는 몇 회인지 정해요. 그걸 왜 기억 못해? 나 이해거든요, 이해. 그러세요? 후배. 한국 이름이 뭐죠? 홍원서. 원서야, 잘 기억해야 된다. 네네. 근데 이런 것이 이공계가 하면 좋다. 공대 가면 이런 게 좋다는 거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하나만. 진짜로 얘들한테. 이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과학을 사용해서 그게 엔지니어잖아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자, 미국에서 네. 우리 랩의 가장 중요한 프로덕트가 뭔지 아세요? 논문도 아니고 네. 로봇도 사실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우리 랩 로멜의 가장 중요하고 알아요. 네. 바나나 우유. 짜장면. 우리 랩의 가장 중요한 프로덕트는 기술도 아니고 논문들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우리 학생들입니다. 저는 저 같은 학생들을 배출하고 싶어요. 저 같은 정열을 가지고 사회를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많은 데니송들을 이 세상에 배출하고 싶습니다. 네. 그 많은 돈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저 만든 나의 그 노하우가 다 있는 로봇인데 그걸 왜 공짜로 오픈하냐고. 저거 라이센스 피만 받아도 엄청 부자 될 수, 밀리언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돈 있으면 좋긴 좋은데 그 생각하니까 막 그런가 생각하다가 결국 그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고민 있을 적에는 그 원부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걸 왜 시작했는지 question mark 왜 시작했는지 묻는 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던 로멜라 교수가 왜 됐냐고 물으신 것도 원래가 제가 로봇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식으로 저 로봇을 만들기 시작한 이유가 question mark는 교육용, 연구용으로 만들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걸 오픈 소스로 하면은 널리 어댑트 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오픈 소스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 오픈 소스로 올려놓기 시작하니까 1년도 안 돼서 전 세계에 400대 이상이 쓰이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짜로 공개는 했어요. 근데 그거는 공짜로 가져가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가져가서 그걸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있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그것도 공짜로 올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로봇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공을 한 거죠.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발전이 이루는 거고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샤워할 때 막 생각 안 나세요? 뭐 여러 가지? 저만 그래요? 안 나는데 좀. 저만 그래요? 네. 샤워할 때 아이디어가 많이 나서 어떤 때는 이제 머리 감고 하면 생각하다 이게 어떻게 되고 하다가 그렇게 하다 막 생각하니까 대여섯 번씩 하다 보면 지금 이거 샤워 머리를 몇 번 가는데 그럴 때도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크리에이티브는 크리에이트 하는 게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좋은 예가 우리 로봇 중에서 혹시 스트라이더라는 로봇 보신 분 있어요? 다리 3개 달린 거? 네, 보신 분 있죠? 그거 뭐냐면 꼭 카메라 산발이처럼 생겼는데 걸어 다닐 때 다리 2개 사이로 이렇게 가고 또 다리가 다리 2개 사이로 이렇게 움직이는 아주 신기한 로봇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개발됐냐면은 제가 옛날에 이제 공원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벤치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아주 귀여운 꼬마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머리를 따주고 있었어요. 근데 머리를 따놓은 걸 많이 봤지 따주는 프로세스 못 봤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세 가닥 묶어갖고 이거 사이로 넣고 이거 사이로 넣고 그런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다리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땄는 모션이 결국은 다리가 움직이는 모션에서 그 스트라이더라는 로봇은 결국 머리를 땄는 거에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머리 닦는 거랑 로봇 연결시키는 거예요. 교수님 평소에 우리 같은 사람을 볼 때도 네. 로봇을 그냥 연상하면 됩니까? 네, 지금 그게 보이고 있습니다. 뭐 토요일 날 몇 시 무슨 강의실에서 로멜라 브레인스토밍 세션 있으니까 다 오시라고. 근데 전공 이거는 상관없이. 기계과 공대뿐만 아니고 네. 인문 아무나 와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꽤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오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그날의 문제들을 칠판에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데 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골든 룰, 황금의 규율을 하나 정합니다. 그건 뭐냐면 Nobody criticizes anybody's ideas. 그 누구도 그 누구의 아이디어를 비판할 수 없다라는 걸 못 박아둡니다. 누가 의견했는데 누가 저건 안 되고 저거는 안,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내쫓겨요. 확실히 그걸 박아두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하다가 뭐 의견 얘기할 때 얘기하면은 막 이렇게 막 창피하잖아요. 막 얘기하면 제가 저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뭐 얘기하면 이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아이디어의 문은 닫혀요. 근데 그 기율을 확실히 박아두면 그게 열립니다. 그러면 별의별 웃기고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면서 그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세현 씨가 교수님 주위에 이제 계속 킵할 줄 사람이나 같이 일할 좋은 사람을 뽑는 뭐 어떤 그런 기준이랄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네. 아무리 그 분야의 1인자들이라도 제가 그분을 리스펙트 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저는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똑똑하고 1인자라고 해서 같이 일하는 게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맞아야 되고 비전이 같아야 되고 추구하는 게 같아야 됩니다. 저는 인간을 위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따뜻한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그런 같은 필로소피가 없으면은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 있는 댄 리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네. 그분하고 저랑 생각하는 거 맞고 그래서 그분은 그 인공지능 쪽의 전문가고 저는 기계 쪽의 전문가에서 같이 해서 많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떤 그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가치관, 네. 추구하는 가치관, 철학, 필로소피 이런 걸 보신다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하는 분들에도 네. 이게 같이 골이 맞지 않으면 제일 처음에 같이 물려 들어가는 것들에도 결국은 그게 안 맞거든요. 특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왔을 적에는 거기서 그 필로소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로봇을 만들면서 포기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나요? 네, 로봇을 만들면서 포기할 적이 있습니다. 네, 있죠. 하다가 막히면은 뭐 포기한 적도 있는데 그 포기라는 게 하다가 안 돼서 더 이상 못해서 포기가 아니고 진짜로 하다가 보면은 이 길로 가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방향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포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안 됨으로써 그 실패를 가지고 실패해서 뭔가를 배워서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바꾼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따진다면 포기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 버린 게 아니고 그걸 발판으로 다른 방향으로 또 새로운 도약을 했죠. 야, 좋은 질문. 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최병규. 병규군. 다윈이 화를 낼 수 있냐고. 결국 다윈도 로봇은 저희가 만든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로봇이 화를 내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고 화를 내게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로봇이 화를 낼 필요가 있냐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지가 보이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네네. 이기면은 그 이긴 팀의 팀 이름, 연도와 나라가 있습니다. 아. 제일 처음에 왼쪽에 6개는 일본이 계속해서 석권하다가 오른쪽 2개, 그 다음에 독일이 이겼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2번 했다가 그 다음에 제가 미국으로 최초로 2번을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는 저를 뭐라고 믿고 싶으냐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전 세계 휴머노이드 슈퍼파워 기술 능력은 일본에서, 독일에서,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갖고 왔고 그 다음 배치는 이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로보캅 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갖고 오기를 제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월리라는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네네, 좋아하죠. 네. 네, 저도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 거기에 로봇이랑 기술력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뚱뚱해지고 게을러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게 되면서 인간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좋은 질문인데 자동차 공장에서 용접하는 건 전부 다 로봇이에요. 근데 그 로봇하는 용접하는 환경이 굉장히 뭐 연기도 나고 굉장히 좋은데 옛날엔 사람인데 지금 로봇이었는데 지금 그걸 보면은 그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직업인데 지금 로봇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뀔 건데 로봇이 사람의 직업을 뺏어가는 건 맞지만 그 뺏어가는 직업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직업들이고 일반적으로 또 로봇이 많이 사용됨으로써 직업을 사실 더 많이 창출하는 거예요. 로봇을 디자인하는 사람, 메인테넌스 하는 사람, 로봇을 파는 사람, 거기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생기면서 네. 오일, 주유소, 자동차 정비 공장 엄청나게 많은 잡이 생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봇도 아마 똑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소신 있는 행동 때문에 후회를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정도를 걷고 자기가 진짜 믿는 소신을 하면은 결국은 후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가는 길에는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도를 걷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제안하면 좋겠다 하는 팁 하나만 주신다면. 글쎄요, 뭐 성격마다 제안은 다 다르긴 그래도, 하지만, 네. 글쎄요, 뭐 아주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고 말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걸 backing 수 있는 공대 같은 경우는 theoretical background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포즈 내기 전에 미리 간단한 실험 같은 걸 해서 그런 간단한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같이 내보내고 그리고 재밌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과학적으로 중요한 것뿐만 아니고 그게 어떠한 임팩트가 있는지 사회에 긍정적인 임팩트인 걸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네네. 지금 영상 편지로 뭐 부모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거를 가슴 깊이 느꼈어요. 그래서 언제나 secure하고 편안하게 걱정 없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아주 명랑한 대리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아주 재밌는 말씀 해주시고 오늘 아주 또 진정성 있게 우리한테 다가와주신 데니송 소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